자, 오늘은 별의 진화 교과서 154쪽 진도 나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거 배웠냐면 HR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HR도. 자, HR도 이거 살짝만 이제 복습을 해보면, 자, HR도가 이제 그래프라고 했죠. 그래프. 자, 그래프인데, 자, 가로축하고 세로축에 이제 물리량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가로축은 온도가 오죠. 표면 온도. 자, 왼쪽으로 가면 고온입니다. 왼쪽으로 가야지. 자, 그다음에 세로축 같은 경우는 이제 광도가 올 수 있어요. 광도. 자, 광도가 올 수 있는데, 자, 이거 말고 다른 물리량도 이제 온다고 했는데, 자, 이 가로축의 표면 온도 말고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는 이제 분광형도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로축 같은 경우는 광도 말고 광도랑 관련이 있는 물리량인 절대 등급이 올 수 있다고 했죠.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아래 방향으로 내려갈수록 커진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 HR도에다가 별들을 찍어보면은, 자, 별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막 찍히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 찍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 중에서 90%가 어디에 찍히냐면 바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찍힌다고 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주계열성이다. 주로 찍히는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주계열성이고요. 자, 그다음에 위에 찍히는 별 있어요. 자, 맨 위에 상단에 찍히는 애들. 자, 이 애들을 이제 초고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위쪽에 찍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제 거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 찍히는 애들 있죠. 자, 어떤 애들이냐면 백색 외성이죠. 백색 외성.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별에 대해서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우리 이제 주계열성의 특징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에 있으면, 자, 어떤 특징 보인다고 했어요. 여기서. 자, 일단 이제 HR도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광도가, 자, 지금 이제 주계열성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계열성 내에서 왼쪽 위로 가면 갈수록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자, 광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 크냐면, 질량도 커요.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진화 속도도 빠르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는 뭐냐면 빨리빨리 진화해서 빨리빨리 죽는다. 자, 그래서 수명은 대신 짧구나라는 거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 내용은 좀 여러분들 이제 잘 알 수 있겠죠, 이거? 자, 이거는 이제 좀 줄여서 옆에다 놓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별의 진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별의 진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뭐냐면, 자, 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질량 있죠, 질량. 자, 그 질량이 별의 진화 경로를 결정합니다. 이 질량이 결정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별의 질량이 이 진화에서 엄청 중요해요. 이 질량에 따라서 이 별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죽을지가 다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교과서 159쪽에 잠깐 그림 한번 보면은, 자, 질량이 작은 별이랑 질량이 큰 별이 어떤 진화 경로를 보이는지가 나와 있어요. 요약돼서 되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오늘 이제 시간이 끝나면 여기 있는 요 별들의 이 순서 있죠? 요거 이제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질량이 작은 별이랑 질량이 큰 별 이제 진화 경로를 보면은 처음은 똑같습니다. 원시별 똑같고요. 그다음에 주계열성까지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주계열성에서 질량이 작은 별은 적색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 이 적색 거성은 HR도상에서 우리가 거성이라고 말하는 부분 있죠. 거성. 거성. 자, 아까 전에 여기 이제 HR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이쪽에 찍히던 그 거성이 적색 거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색깔이 온도가 낮은 적색이죠. 자, 온도가 낮은 별이니까 적색 거성. 자, 그다음에 행성 상성운. 그다음에 이제 백색 월성으로 죽습니다. 태양이 이런 경로를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질량이 큰 별은 주계열성 다음에 초고성이 됩니다. 초고성. 그다음에 이 초고성이 폭발한 초신성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초신성 폭발하면은 중앙에 천체 하나가 남는데, 그게 이제 중성자별이 될 수도 있고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자, 질량이 조금 작으면은 중성자별, 질량이 많이 크면은 블랙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별이 이제 어디서 태어나는지 이거부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별이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자 별이 태어나려면 별이 만들어지는 그런 재료가 있는 재료가 필요해요. 별을 만들 수 있는 재료. 그 재료가 바로 뭐냐면 이제 성간 물질이라는 겁니다. 성간 물질. 자, 성간 물질이 뭐냐면 그냥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그냥 모든 물질들, 그런 걸 이제 성간 물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성간 물질이 바로 별의 자,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별이 만들어지는. 자, 이 성간 물질은 이제 뭐가 제일 많냐면 수소가 제일 많습니다. 수소. 자, 수소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헬륨도 있어요. 자,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입니다. 뭐 수소가 한 이제 70에서 80%뭐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헬륨이 거의 20%뭐 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청 미량의 티끌이 섞여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런 게 이제 다 성간 물질이에요. 성간 물질. 자, 근데 이제 이 성간 물질이 특별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좀 많이 모여서 구름처럼 존재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운이라고 해요. 성운.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구름처럼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성운이라고 합니다. 성운. 자, 이 성운에서 별이 태어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별이 무작정 이제 태어나는 건 아니고, 자, 성운이 이제 자, 별이 만들어지려면 이 성간 물질이 작게 이제 뭉쳐져야 돼요. 자, 뭉쳐지면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뭉쳐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이 이제 이 성운이 어떤 상태에 놓여야 되냐면, 자, 일단 온도는 어때야 되냐면 저온이어야지 좋아요. 저온. 저온이면은 자, 이제 이 성간 물질이 이제 수소하고 헬륨이 이제 많다고 했는데, 이제 기체입니다. 기체. 자, 기체가 저온이면은 뭉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요. 자, 그래서 저온이어야지 좋고요. 자, 그다음에 밀도는 높아야 좋습니다. 고밀도. 자, 고밀도면은 이 중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뭉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자, 그래서 저온이면서 고밀도여야 된다라는 그런 상태여야지 이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좀 이제 좀 역학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자, 한번 여기 그 성간물질, 자, 이게 성운에서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성간물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끝에 있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물질이 이 물질한테 이제 물질한테 작용하는 힘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 성간 물질 자체가 이제 성운 자체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 질량으로 인한 중력이 있고요. 중력. 자, 그 다음에 이게 성간 물질이 아까 기체라고 했죠. 자,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이제 존재하면은 그런 팽창하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제 온도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기체 압력이라고 하죠. 기체 압력. 자,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 물질에 작용하는 이제 중력하고 기체 압력이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수축하려면 누가 커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는 물질이 안쪽으로 이제 수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커야 돼요? 당연히 중력이 커져야 되고요. 기체 압력은 작아져야지 이게 이제 뭉치려는 그런 힘이 강해지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체 압력이 작아지려면 자, 어떻게 했어? 온도가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강해지려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자, 밀도가 높아져야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운은 저온이면서 고밀도 상태에 있어야지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래야지 이제 수축하면서 별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자, 요 정도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운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성운에서. 자,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자, 이제 성운이 수축하기 시작했어요. 그 수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력 수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력 수축. 자,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이제 중력 수축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자, 이 안으로 수축하는 걸 요거를 이제 우리가 중력 수축이라고 합니다. 중력 수축. 이 중력 수축하고 있는 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별. 원시별. 자, 원시별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중력 수축하고 있는 별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원시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자, 중력 수축하죠. 자, 그럼 반지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원시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작아져요. 기체가 수축하면 온도 어떻게 되나요?
기체가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원시별은 시간 지나면 온도 올라가겠구나. 반지름 작아지면서. 자, 반대로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있죠? 기체가 팽창하면 온도 떨어지고 기체가 압축되면은 수축하면은 온도 올라간다. 이것도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원시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근데 이제 어디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냐면 이 원시별의 중앙 있죠, 중앙. 중심부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시간이 지나서 자, 만약에 중심부 있죠, 중심부. 자, 중심부 온도가 자, 만약에 1000만 켈빈 이상 상승한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어떤 거냐면 수소 4개가 결합해서 헬륨 하나가 되는 반응을 우리가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2단계에 있는 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하는 별이다. 자,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하는 별이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부는 중심부에 있는 그 수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헬륨으로 변한다라는 거. 자, 외곽에는 이제 외곽에 있는 수소는 그대로 있겠죠. 자, 중심부만 수소 핵 융합 반응하는 별입니다. 주계열성은. 자, 이 주계열성 이제 특징 예전에 정리했었죠. 이 주계열성에서 별의 일생 중에서 일생 중 자, 90%가 이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 했었고 그 별의 인생 대부분이 이제 주계열성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안정적. 자, 이때 이제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수축도 안 하고 팽창도 안 하는 상태다. 라는 걸 또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일정하게 방출되는 그런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태양이 현재 주계열성이에요. 현재 지금 태양이 막 수축하고 팽창하고 막 그러나요? 안 그러죠.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되게 일정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상태인데, 자, 이런 이제 수축도 안 하고 팽창도 안 하는 상태. 자,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역학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제 설명을 좀 살짝 해볼게요. 자, 일단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운 이야기했을 때 했던 건데, 자, 이 이제 주계열성도 마찬가지로 자, 이 별도 기체예요, 기체. 기체 덩어리인데 이제 별은 이 표면에 있는 기체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체는 마찬가지로 자, 이 별 자체가 이제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질량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자, 중력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 주계열성 이제 그 온도에 이 기체의 온도 있죠, 온도. 자, 온도에 의해서 밖으로 팽창하려는 기체 압력이 있어요. 기체 압력. 자, 기체 압력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력이 강하면 수축하는 거고, 자, 기체 압력이 만약 중력보다 강하면은 팽창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자, 수축도 안 하고 팽창도 안 하는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체 압력하고 중력이 어떻다는 거냐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같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기체 압력, 중력 요게 이제 같은 이 상태. 자, 이 상태가 바로 정력학 평형 상태인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주계열성에서 질량 큰 애들이 표면 온도가 어떻다고 했어요? 자, 온도가 높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죠? 질량이 큰 애들이 표면 온도가 높다. 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주계열성이 된 별이 있는데 이 주계열성이 된 별이 질량이 되게 커요. 자, 그러면 이 주계열성, 이 질량이 큰 별은 중력이 어떠냐면 되게 강할 거예요. 중력이 강한 별인데, 자, 근데 이제 어찌 되든 이제 주계열성은 정력형 평형 상태여야 됩니다. 수축도 안 하고 팽창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중력하고 기체 압력은 같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중력이 강하면 기체 압력도 어떻게 했어요? 기체 압력도 강하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유치가 되죠. 자, 그러면 기체 압력이 크다는 거는 표면 이 온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온도가 높아져야지 기체 압력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이제 삼각관계 이제 살짝 보이죠? 자, 질량 큰 주계열성이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표면 온도든 중심부 온도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큰 애가 온도 높다. 자, 주계열성에서 자, 요거 이제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계열성 이제 다음 단계 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주계열성 이제 다음 단계. 자, 칸이 좀 자, 여기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자, 밑으로 이제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계열성에서 진화 경로가 이제 바뀌어요. 자, 이제 두 갈래로 이제 나뉘는데 크게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질량 작은 애들이랑 그다음에 질량이 많이 큰 태양보다 많이 큰 그런 별들의 진화 경로가 바뀌는데 자, 일단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친구들. 자, 질량이 작은 애들.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자, 별은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주계열성에서 이제 질량이 이제 자, 태양 정도인 애들은 다음 단계에서 뭐가 되냐면 자, 적색 거성이 돼요. 적색 거성. 자, 그 HR도상에서는 어디 찍히는 애들이냐면 바로 요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찍히는 요 친구들 있죠, 요쪽. 요쪽이 이제 적색 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색 거성. 자, 그래서 여기에 찍히는 애들이 이제 이제 적색 거성인데, 자, 적색 거성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자, 일단 여기 자, 적색 거성은 이제 반지름이 되게 커요. 반지름이 크고요. 자, 일단 좀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색 거성은 외곽은 이제 팽창하는 별이고요. 자, 외곽은 팽창한다 라는 거. 자, 외곽 팽창.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중심부 있죠. 중심부는 오히려 수축하는 별이 적색 거성입니다. 자, 중심부 자, 수축한다. 자, 이런 단계에 놓인 별이 이제 적색 거성인데, 자, 왜 그런지는 이제 단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색 거성은 중심부는 수축, 외곽은 팽창. 자, 이걸 이제 잘 기억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계열성에서 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지 이걸 좀 살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전환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다 전환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부가 만약에 이제 헬륨으로 다 전환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그때부터는 안 일어나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제 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중심부에는 이제 헬륨으로 가득 차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제 꺼지는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냐면 이제 수소를 태워서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주계열성에서. 근데 이 불타오르고 있던 이 수소들이 다 이제 연료가 다 소진되니까 이제 장작에 불이 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장작에 불 꺼지면 주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죠. 자, 이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주계열성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내고 있었는데, 이 반응이 이제 끝나면 에너지가 생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별 전체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아무래도 원래 에너지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응이 끝나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심부부터 이야기할 건데,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이제 중심부에 못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기체가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려고 하나요? 수축하려고 해요? 팽창하려고 해요? 온도 떨어지면 수축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 안에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중심부가 어떻게 되냐면 수축합니다. 수축. 자, 중심부에 장작이 꺼지니까 차가워져서 수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중심부가 수축하면, 자, 수축한다는 거, 기체가 이제 수축한다는 건 중심부에 있는 기체가.
기체가 수축하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에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온도가 떨어져서 수축했는데 그게 다시 온도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온도가 떨어져서 수축하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간다. 다시. 자, 중심부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 수축해서 온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는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요. 자, 그러면 중심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부에 있던 이제 중심부의 온도 올라가니까 이 열 에너지가 이제 밖으로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중심부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이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외곽이 살짝 이제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껍질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껍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껍질에 싱싱한 수소를 있죠, 수소. 아직 그 수소 핵융합 반응 하지 않은 그 싱싱한 수소들이 어떻게 되냐면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중심부 이제 온도 올라가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 하는 게 아니라 이 껍질 부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소 껍질 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소 껍질 연소. 자, 수소 껍질 연소. 자, 이것도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에너지가 또 이제 생산이 됩니다. 자, 그 꺼졌던 불이 다시 켜지는 거예요. 별에 장작이 다시 불타오르는 건데, 자,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해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되니까 이 열 에너지가 별의 외곽으로 전달이 돼요. 자, 별의 외곽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화살표를 좀 이제 그릴 건데, 이게 좀 이쁘게 필기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자, 수소 껍질 연소 때문에 외곽의 온도가 상승됩니다. 상승. 자, 그래서 기체 외곽에 있던 그 기체들이 온도가 상승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살짝만 이제 옮기겠습니다. 이거를. 자, 여기 좀 이쁘게 필기하기 위해서, 자, 요거를 잠시만. 자, 외곽은 팽창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외곽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팽창하려고 해요. 팽창. 자,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체 압력이 올라가서 팽창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외곽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팽창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있죠. 선생님이 지금 색칠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팽창하는 거예요. 팽창. 자, 그러면 이제 팽창하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게 복잡할 수 있어요. 또, 자, 팽창하게 되면, 자, 표면 온도 있죠. 표면 온도는 다시 떨어져요. 기체가 팽창하면은 온도 떨어지죠. 자, 그래서 표면 온도는 다시 떨어진다. 자, 그래서 자, 표면 온도는 떨어지니까, 자, 색깔이 뭘로 보이냐면 적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표면이 적색으로 보인다. 적색. 자,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적색 거성인 거죠. 적색 거성. 자, 적색. 그 다음에 거성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이게 이제 적색 거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적색이니까 온도 어떤가요? 온도가 낮고, 거성이니까 반지름 큰 애들. 자, 이게 이제 적색 거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중심부는 수축하고 외곽은 팽창한다. 자,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요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중심부는 수축하고 외곽은 팽창하는구나. 자, 요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 자, 지금 현재 이제 질량이 좀 작은 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진화 경로에 대해서. 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자, 지금 여기 현재 이 적색 거성에서 중심부는 이제 계속 수축하면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질량이 되는 애들은 이 중심부가 계속 수축하잖아요. 자, 이 수축하는 건 이제 중력 수축한다고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데, 이 수축을 이제 많이 할 수 있어요. 질량 큰 애들은
중심이 이제 많이 수축해서 중심부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중심부 온도가 만약에 1억 켈빈 이상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 있냐면, 여기 있던 헬륨이 자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핵 융합 반응. 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헬륨 핵 융합 반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헬륨 3개가 결합해서 탄소가 되는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좀 질량 이 태양 정도 질량인 애들 중에서 질량이 좀 큰 애들은, 자 태양도 마찬가지야. 태양이 아마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서 탄소가 중심에서 생산될 거다. 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자 이런 단계가 돼요. 자 그래서 자 그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부에 있는 헬륨이 탄소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 한번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다음 단계, 자 여기서 여기다 이제 읽을게요. 자 여기서 자 여기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중심부에 헬륨이 탄소가 돼요. 자 그러면 중심부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탄소로 변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껍질 연소하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헬륨으로 전환되니까 헬륨으로 꽉 차고요. 그 다음에 외곽은 수소로 꽉 찰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만약에 중심부가 다 탄소로 다 전환돼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이 복잡한 이 과정을 똑같이 겪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게. 자 중심부가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 끝나니까 중심부가 수축해요. 수축하면 중심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 온도에 의해서 이 헬륨 껍질이 가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헬륨이 가열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헬륨 껍질 연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헬륨이 이제 탄소로 변하는 거죠. 헬륨 껍질 연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또 열 에너지가 좀 전달돼요. 전달되면은, 자 여기 이 껍질 부분 있죠. 수소 껍질. 자 수소 껍질이 또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껍질 연소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 껍질 연소, 헬륨 껍질 연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자 중심부는 이제 수축하고요. 자 이 상태에 놓이게 되면 별이 되게 불안정해져요. 자 불안정해져서, 자 불안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별이 수축하고 팽창을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별이 주기적으로 수축 팽창 이런 단계가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별이 팽창한 만큼 팽창한 물질을 다 수축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축 팽창할 때 팽창했을 때 그 물질들을 다 수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의 외곽에 있는 그 물질들이 점점 이제 밖으로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 이제 그릴게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자 중심부에 탄소 있죠. 탄소로 이루어진 이 중심부만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외곽 있죠. 외곽은 밖으로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날아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행성 상 성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부르냐면, 자 중심부에 있는 탄소 있죠. 자 이게 이제 행성처럼 보여요. 행성. 그래서 행성상이라고 하고 행성 모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이 이제 자 팽창 이제 밖으로 발산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성운이거든요. 성운 이것도 성간 물질이 옆으로 퍼지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행성상 성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외곽이 결국에는 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없어져요. 자 없어지는데, 자 그러면 중심부만 남겠죠. 중심부 이제 탄소 덩어리 이게 남은,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색 외성. 자 반지름은 엄청 작고 A형인 별, 그게 이제 백색 외성이죠. 자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진 백색 외성이 된다. 태양도 아마 이런 진화 경로를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탄소 백색 외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제 여기 자 선생님 이제 이 전 단계 자 여기서 살짝 이야기하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질량이 좀 큰 별이잖아요.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에 중력 수축을 해서 중심부 온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탄소 핵 융합 반응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탄소 핵 융합 반응은 온도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 탄소 핵 융합 반응 여기 이제 두 군데에서 이야기했고, 수소 핵 융합 반응, 헬륨 핵 융합 반응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온도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냐면 헬륨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1억 켈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높은 단계의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질량이 큰 별일수록 이 중심부의 온도를 많이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큰 애들일수록 더 높은 단계의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탄소 지금 현재 이제 백색 외성이 이제 탄소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뭐 네온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뭐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백색 외성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금 태양 정도의 질량 정리했는데, 자, 선생님 이 정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가로친 거 있죠? 자, 성운, 원시별, 주기혈성, 적색거성. 그다음 2단계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진 않고요. 자, 행성, 상성운, 그다음에 백색 외성으로 이루어지는 지나가는 이 진화 단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큰 별에 대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질량이 큰 별. 자, 다음은 넘어가서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경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질량이 작으나 크나 일단 공통적으로 진화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처음에 이제 성운.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별. 중력 축축하는 원시별이죠. 자,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하는 주계열성.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제 바뀌는데, 자, 질량이 큰 애들은 자, 뭐로 진화하냐면 적색거성이 아니라 초고성으로 진화합니다. 초고성. 자, 초고성으로 진화하는데요. 자, 여기 이 초고성은 이제 HR 도상에서 상단에 찍힌 애들이죠. 광도가 엄청 크고 표면 온도가 다양한 애들. 자, 초고성이니까 반지름이 엄청 큰 애들입니다. 자,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자, 이 친구들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를 많이 올릴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높은 단계의 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더 큰 원소를 이제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 수 있는데, 자, 뭐까지 만들 수 있냐면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 수 있어요. 철까지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별의 내부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질량이 큰 애들이 질량이 큰 원소들이 안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으로 갈수록 질량이 작은 애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밖으로 나가면은 어떤 원소 있냐면 뭐 황, 뭐 규소, 뭐 이런 애들 있고요. 자, 그다음에 더 바깥으로 가면은 뭐 산소, 뭐 네온,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냥 이야기 한번 그냥 들으세요. 자, 네온, 뭐 마그네슘, 뭐 이런 친구들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밖으로 더 나가면은 뭐 탄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좁은데, 자, 약간 양파 껍질처럼 자, 이런 원소들이 이 층별로 있어요. 자, 그 위에는 뭐 있겠어요? 자, 지금 여기 그린 거 여기 뭐 헬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 수소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되게 복잡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 수 있다. 자, 철까지만 만들고 그 이상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철이 되게 이 원소 중에서 제일 그 결합이 좀 이제 가장 안정한 원소입니다. 그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나 헬륨 핵융합 반응, 그다음에 탄소 핵융합 반응, 뭐 이런 이제 단계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철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반응이 일어날 때 얘네들은 자,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 얘네들이 일어날 때는 얘네들이 반응하면서 그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에너지가 밖으로 이제 방출이 되는데, 자, 만약에 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더 큰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 그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해야 돼요.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이제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철 이상으로는 절대로 핵융합 반응 여기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철까지만 만들어진다. 철까지만. 자, 초고성에서 이런 상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철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심부에 그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중심부에서 어떻게 되냐면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중력 수축. 자, 중심부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 자, 근데 이제 이 초고성 같은 애들은 질량이 엄청 큰 애들이 지나는 거기 때문에 중력 수축을 엄청 강력하게 합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 별이 붕괴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중력 수축 엄청 강하게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온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게 다시 팽창합니다. 자, 그래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중심부 말고 이제 외곽 있죠, 외곽. 자, 외곽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별이 붕괴되면서 폭파한다고 하는데, 자, 이 현상이 바로 뭐냐면 초신성입니다. 초신성. 다음 단계에서 초신성. 자, 여기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폭발하는 거. 자, 이거를 별 외곽이 폭발하는 거를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자, 그래서 별이 초고성이 갑자기 엄청 밝게 보여요. 자, 그게 이제 바로 초신성 폭발한 거다. 초신성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자, 외곽은 다 날아가고요. 중심부에 중심 핵만 남는데 그게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또 질량에 따라 나뉘어요. 좀 질량이 좀 작다 그러면 중성자별. 자, 질량이 만약 크다 그러면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 자, 블랙홀. 자, 여기 이제 중성자별에 대해서 살짝만 좀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중성자가 맞습니다. 이 중성자는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원자를 보면 중심부에 이제 그 양성자 있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 중성자별 같은 경우는 그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질량이 큰 애들이 어쨌든 지나간 거기 때문에 중력이 엄청 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양성자랑 자, 여기 이 원자핵 있죠, 원자핵. 자, 원자핵에 이 전자가 이제 결합을 해요. 얘네 둘이 전자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양성자랑 결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뭐 될 것 같아요? 둘이 결합하면 자, 뭐 되냐면 중성자 되는 거예요. 중성자. 자, 그래서 중성자로 꽉 채워진 별이 바로 중성자 별인 겁니다. 밀도 엄청 크겠죠? 그래서 중성자별 밀도 엄청 큰 중력이 엄청 강한 그런 별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블랙홀은 이제 상상하기는 힘들겠지만 저기 빛조차 나올 수 없는 그 밀도가 엄청 큰 중력이 엄청 큰 천체죠. 자, 선생님이 이제 하나 그 이야기 안 한 거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 중심부에서 우리가 이제 철까지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철보다 질량이 큰 원소들은 이제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걸 좀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 자,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초신성에서 만들어요. 초신성 아까 폭발한다고 했죠?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에너지를 이제 그 철 입자들이 철 원자들이 이제 흡수하면서 자, 이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우라늄 뭐 이런 이 원자량 되게 큰 이제 원소들 있죠. 우라늄 뭐 이제 금 뭐 이런 애들. 자, 그런 애들이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자, 교과서 자, 155쪽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HR도인데 HR도 상에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가는 그 이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갈 때 그 별들이 HR도 상에서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이제 주계열성이에요.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에 따라서 자,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갈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주황색에 있는
있는 별은 원시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원시별. 원시별. 자, 원시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이런, 자, 이게 100하고서 M하고 동그라미 이거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이거 이제 아마 이게 뭔가 싶을 건데, 이게 뭐냐면 별의 질량을 나타내는 건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M은 뭐 질량인 거 알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동그라미 있는 거 보이죠, 이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태양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태양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읽냐면 100M 태양 이렇게 읽으면 돼요. 100M 태양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양 질량의 100배 되는 애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별의 질량을 나타낼 때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나면 나타내기 되게 곤란해요. 공이 너무 많이 붙기 때문에 나타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별의 질량을 나타낼 때 보통 태양 질량의 몇 배냐, 이제 태양 단위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0M 태양이라는 거는 태양 질량의 100배다. 이런 의미고요. 자, 만약에 이런 기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당황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태양 반지름의 5배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제 기준이 되는 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질량이 이제 여기 HR 도상에서 이제 어떤 애가 큰 거냐면 위에가 큰 거죠. 100M 태양, 그다음에 5M 태양, 1M 태양, 0.1M 태양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시별에서 질량이 큰 애면 큰 애일수록 어디로 가요? 자, 주결성에서 왼쪽 위에 찍힌 애들 있죠. 자, 질량이 큰 애들, 광도가 크고 온도가 높은 애들. 자, 그쪽으로 가죠. 질량이 큰 애들이. 그 다음에 질량 작은 애들은 여기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원시별에서 그 질량에 따라서 주결성의 위치도 다 정해지죠. 이 질량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볼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자, 이 질량이 큰 애나 질량이 작은 애 비교해 보면 주결성으로 가는 동안 이제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이죠? 자, 여기 100M 태양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지나는 동안 몇 년 걸리냐면 10의 4승년, 만 년 정도가 걸려요. 만 년. 자, 근데 0.1 태양인 애들은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몇 년 걸리냐면 10의 8승년 이상. 이게 이제 10의 8승이라고 하면 1억입니다. 1억. 자, 1억 년 이상 걸린다는 게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 나타나죠. 자, 이게 이제 몇 배 차이 나는 거냐면 10,0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질량 100M이랑 0.1 태양이랑 10,000배 차이 납니다. 10,000배. 10,000배. 이게 이제 질량 큰 애가 1년 걸린다고 하면 얘는 10,000년 걸리는 거예요. 엄청 시간 차이가 많이 걸리죠. 자, 그래서 질량 큰 애들이, 자, 저번에 이야기했어요. 이거 진화 속도 어떻다고 했어요. 진화 속도 빠르다고 했죠. 빨리빨리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머무는 것도 질량이 큰 애들이 주계열성에 잠깐 머물고 빨리 빠져나가요. 그래서 수명이 되게 짧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이제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보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교과서 뒤에 예쁜 그림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156쪽에 일단 여기 보면은, 자, 이 그림 이제 보이죠? 자, 이 그림.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그림, 요 두 그림. 자, 이게 다 뭐냐면 행성상 성운이에요.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의 별이 이제 진화할 때, 자, 행성 상성운 단계가 되면 단계가 있죠. 자, 그 단계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다 행성 상성운인데, 자, 가운데 지금 보면 흰색으로 약간 보이는 요 약간 행성처럼 보이는 요거 보이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흰색이니까 이제 A형일 거예요. A형. A형이 많은데, 자, 얘네가 바로 뭐냐면 백색 외성인 겁니다. 백색 외성. 자, 요거 자, 한번 봐두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158쪽에 중앙에 있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초신성 폭발한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여기 아마 초고성이 있었을 거예요. 초고성. 자, 초고성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중앙부에 이제 그 철까지 만들고 철이 중력 수축하면서 자, 온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팽창하면서 외곽이 이제 날아가는 초신성 폭발을 하는데, 자,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갑자기 엄청 밝아지죠. 자, 초신성. 자, 그래서 이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자, 초신성 폭발하게 되면, 자, 이 외곽이 다 날아가잖아요. 외곽. 자, 이 외곽은 다시 뭐가 되냐면 성간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 성간 물질이 다시 뭐가 되냐면 별의 재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별은 돌고 도는구나. 자, 별이 죽으면 또 이 성간 물질로 다른 별이 태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돌고 도는 약간 윤회사상
그런 돌고 도는구나 뭐 이런 거 이제 볼 수 있죠 여기서도. 그다음에 이제 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초신성 폭발하고 남은 그 중심부에 있는 천체 있죠. 자, 그 천체가 이제 뭘로 되냐면 중성자별 첫 번째 그림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블랙홀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죠. 159쪽에. 자, 여기 있는 요 단계의 별들이죠. 자,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안 보고 쓰고 그다음에 특징을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보겠습니다. 179쪽으로 가면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2번, 3번, 7번. 자, 문제를 조금 볼 건데 자, 이걸 이제 한번 좀만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HR도의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에 진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자,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의 진화 경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선생님이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데가 시작인데 자, 여기서 A로 가기 직전까지가 뭔 거예요? 자, 원시별인 거고요. 원시별. 자, 그다음에 A에 있을 때가 주결성. 자, 그다음에 B로 가는 B가 바로 적색거성. 적색거성. 자, 그다음에 적색거성 과정을 거쳐서 자, C에서는 행성, 상, 성운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D는 백색 외성이구나.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A에서 B 과정에서 핵의 크기는 작아지고 외곽부의 반지름은 커진다. 자, A에서 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적색거성이 되는 거죠. 자, 적색거성이 되는 과정에서 외곽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외곽. 자, 외곽은 팽창하고요. 그 다음에 핵은 수축한다고 이야기했죠. 중심부는. 자, 그래서 맞는 복입니다. 자, 맞는 거고요. 자, C단계, 자, 니은. 자, C단계에서 주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자, C단계는 행성 상성운인데 자, 아니죠.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언제 일어나냐면 자, A에서 주로 일어나는 겁니다.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거는 A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A라고 고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귿. D 단계에서 별의 밀도는 A 단계보다 낮다. 자, D 단계가 뭐예요? D 단계는 백색 위성이고, 그 다음에 A는 주결성인데, 자, D 단계에서는 백색 외성이면 이때 별이 수축한 상태죠. 자, 그러면 반지름은 작고 밀도는 엄청 크구나.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자, 높다라고 붙여야겠죠. 높다.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다음은 별의 최종 진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나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블랙홀, 중성자별, 백색외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질량이 좀 작은 별은 백색외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큰 거 중에서 조금 작으면은 중성자별, 질량이 많이 크면은 블랙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밀도는 누가 제일 크냐면 블랙홀이 제일 커요. 블랙홀. 질량이 큰 애가 마지막에 죽은 거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밀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보면은 가는 다보다 질량이 큰 천체가 지나는 것이다. 자, 맞는 복이죠. 블랙홀은 질량이 큰 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맞고요. 자, 니은 태양이 진화하면 나와 같은 천체가 될 것이다 가 아니라 다죠. 다로 됩니다. 자, 디귿 밀도가 가장 높은 천체는 다가 아니라 가이다죠. 가.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선생님이 이제 7번 문제를 좀 이제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냥 앞에도 다 풀었어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두 별 A와 B의 진화 경로 일부를 주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뭐냐면 주결 이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건 뭐냐면 원시별에서 주결성으로 진화하는 진화 경로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A하고 B 보면은 자, A가 이제 상단에 위치하잖아요. 상단에. B는 하단에 있고, 그럼 질량이 누가 큰 거냐면 질량이 A가 더 큰 거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주계열에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성 단계로 진화하는 거예요. 거성. 뭐 초거성이 될 수도 있고
적색거성이 될 수 있는데 질량이 작은 애들은 적색거성, 질량이 큰 애들은 초거성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자, 주기열 단계에서 머무른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가 질량이 큰 별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빨리빨리 지나가는 애들입니다. 빨리빨리. 자, 그렇기 때문에 주기율성에서도 빨리 많이 안 머르고 빨리 그냥 나가요. 빨리빨리 다음 단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A가 B보다 자, 짧다가 맞겠죠. 짧다. 자, 틀렸고요. 이거는. 자, 니은 가에서 별 A가 지나는 동안 주요 에너지원은 수소 행화 반응이다. 자, 가에서 별 A가 지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 진화 경로에서 이 지금 여기 선상 있죠? 이 파란색 선, 이 파란색으로 들어가야지 중심부에서 수소 행화 반응하는 주기율성이 되는 겁니다. 이 경로에 있다는 건 아직 원시별인 거예요. 원시별. 자, 그러면 원시별에 있는 동안 수소 행화 반응 해야 하네요. 자, 안 하죠? 자, 안 합니다. 자, 요거 이제 그러면 이제 원시별의 주요 에너지는 뭐냐면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자, 중력 수축하는 별이 원시별이잖아요. 중력 수축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중력 수축 에너지. 자,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디귿 나에서 별 B가 지나는 동안 별의 크기가 커진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B에서 진화 경로 이렇게 되죠. 뭐 A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자, B에서 이렇게 다음 경로로 자, 주기율성에서 다음 단계로 지나면 이제 거성이 되죠. 거성은 반지름이 큰 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맞는 복이죠. 자, 맞는 복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뭐 이렇게 해서 봐도 돼요.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온도는 떨어져요. 자, 근데 광도가 증가하고 있죠. 자, 온도는 떨어지는데 광도가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반지름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또 해석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별의 크기가 커진다. 자, 이것도 이제 맞는 복이, 이거는 이제 맞는 복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